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집안 가득 여행 가방이 펼쳐져 있었기에 짐을 정리하고 있던 중 남편이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출출하지 않아? 그지, 나도 출출하던 참이었어. 그럼 우리 라면 끓여 먹을까? 그럴까? 그럼 내가 끓일 테니까 자기는 진우 잘 자고 있는지 보고 와봐. 제가 주방으로 가서 라면 하나를 꺼내 조심조심 끓였습니다. 작게 불을 줄이고 계란을 톡 깨서 넣고 김치를 곁들여 남편과 맛있게 먹고 있던 도중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진우 깨면 큰일인데. 제가 급히 달려가 인터폰을 확인했는데요. 어머님, 문 좀 열어봐라. 화면 속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어요. 허둥지둥 문을 열어드렸더니 시어머님이 인사를 생략한 채 성큼성큼 들어오셨고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뭐야, 니들 지금 라면 끓여 먹는 거니? 갑작스런 등장에 놀랐다 보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올라오는 도중에 저녁은 먹었는데 그이가 출출하다고 해서 하나 끓여서 같이 먹고 있었어요. 그 말이 변명처럼 들렸던 것일까요? 제가 구구절절 말을 늘어놓고 있자 시어머님의 잔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 인스턴트 안 좋다고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튼 말을 안 듣는다니까. 그때 남편이 제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엄마야말로 지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시어머님이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번쩍 들며 대답했어요. 웬일이긴 뭐가 웬일이야. 떡 주러 왔지. 갑자기 웬 떡인데요? 시어머님이 갑작스레 떡을 들고 등장하신 모습에 우리 둘 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요. 시어머님이 다시 성큼성큼 걸어서 식탁으로 갔고 라면이 들어있는 그릇을 들더니 싱크대에 그대로 부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지만 시어머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인스턴트 몸에 안 좋으니까 그만 먹고 떡이나 먹어. 이거 오늘 한 떡인데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다니까.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떡 타령이세요? 오랜만에 라면 좀 먹고 싶어서 끓인 건데 그걸 왜 버려요? 남편이 씩씩댔고 그 상황에 제가 끼어들면 일이 커질까 싶어 못 들은 척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님 입에서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사를 했으니까 떡을 해왔지. 우리 옆집이랑 니들 옆집 그리고 경비 아저씨한테도 다 돌렸거든. 그러니까 니들한테도 줘야 받지 않겠니? 이사라뇨? 무슨 이사요? 우리 손자 진우를 자주 보려면 이 방법밖에 없겠더라고. 시어머님의 말에 우리 둘 다 동시에 멍해졌는데요. 진우를 자주 보려면이라뇨? 그게 이사랑 무슨 상관이에요? 남편의 표정은 당황 그 자체였지만 시어머님이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손자 자주 보고 싶다고 했더니 니들이 오가기 힘들다고 투덜거렸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이사 왔지. 여기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어디긴 어디야. 니들 집 바로 아랫집이지. 순간 제 입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랫집이라면 1층이요? 그러니까 우리 집 밑에 층으로 이사를 오셨다고요? 그 말에 시어머님이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니들 집 바로 밑으로 이사 왔다. 이제 니들도 고생 안 해도 되고 우리도 진우 보고 싶을 때마다 올라오면 되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어때? 우리 잘했지? 그 순간만큼은 정말이지 시어머님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진우를 낳은 뒤 시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진우를 데리고 집에 오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우리도 자주 찾아뵀지만 육아에 대한 간섭이 심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잔소리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시댁에 가는 것이 나름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로 인해 시부모님이 불만이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게 최선이라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나마 남편과 시누이가 중간에서 균형을 맞춰줬기에 겨우 유지하고 있던 평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우리가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다녀오는 동안 시부모님이 말도 없이 이사를 감행하신 거였어요. 알고 보니 우리가 없는 사이 이사할 결심을 하시고는 펜션까지 알아봐 주셨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우리는 순진하게 2박 3일 동안 즐겁게 여행을 다녀왔고 그런 내막을 듣고 나니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 틈을 타 시어머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떡이 얼마나 맛있게 됐는지 몰라. 그 말에 남편이 버럭 외쳤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손자 보고 싶어서 우리가 복비에 이사 비용까지 써가며 이사한 건데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니들한테 돈을 보태달라고 했니? 이삿짐 옮기는 걸 도와달라고 했니? 아들 며느리 집 밑에 층으로 이사하면서 아무 도움도 안 바란 우리 같은 시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는 줄 알아? 그래도 바로 밑에 층으로 이사하시는 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님의 시선이 날카롭게 저를 간통했습니다. 넌 대체 우리를 왜 불편해하는 거니?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야. 네가 이러니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거잖니?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화살은 제게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바로 밑층이면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손으로 허공을 내저으며 대답했어요.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요즘은 층간소음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진우가 뛰어다녀도 걱정할 거 하나 없잖니. 그게 얼마나 좋아. 너야말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니? 진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밑에 사는 게 맞는 거지. 시어머님은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본인의 기준으로 정리하고 계셨어요. 아무튼 라면 같은 건 그만 먹고 출출하면 떡이나 먹어. 그럼 난 올라온 김에 진우 좀 보고 내려가마. 그 말에 남편이 급히 말렸습니다. 엄마, 진우 겨우 잠들었어요. 지금 문 열면 안 돼요. 하지만 그 경고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려봤지만 시어머님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결국 진우를 깨웠고 진우가 잠투정을 하며 울어대자 10분도 지나지 않아 도망치듯 집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에 맥이 탁 풀려버리고 말았어요. 시어머님이 문을 닫고 나간 뒤 거실에는 고요한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우를 겨우 잠재웠지만 그보다 더 복잡하게 뒤엉킨 생각 때문에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곁눈질로 살피다가 물었어요. 자기 진짜 몰랐어?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뭘 몰라?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밑에 층으로 이사 오신 거 그거 자기는 진짜 몰랐냐고. 뭐야?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제가 눈썹을 살짝 치켜 세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몰래 아들 며느리 집 밑으로 이사를 오시다니 내 입장에선 진짜 기가 막혀서 그래. 남편이 손사래를 치며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진짜 몰랐어. 조금 전에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이건 완전 기습이야, 기습. 남편의 표정에는 당황함과 답답함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누나한테 연락해봐야겠어. 누나는 뭐 알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남편이 지체 없이 휴대폰을 꺼내
신우이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는데요. 그날 있었던 수많은 장면들이 겹쳐지며 두통이 밀려왔거든요. 누나, 나 지금 스피커폰이야. 부모님이 우리 아랫집으로 이사 오신 거 누나도 알고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의 어이없다는 듯한 목소리가 곧바로 흘러나왔습니다.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가 이사를 했다고? 언제? 남편이 참았던 감정을 쏟아냈어요. 우리 지금 완전 멘붕이야. 장인 장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왔잖아. 근데 집에 오니까 엄마 아버지가 우리 바로 밑에 집으로 이사 와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잠깐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 아빠가 니들 밑에 집으로 이사를 왔다고? 에이, 설마 그건 아니겠지. 진짜라니까. 엄마가 이사했다고 떡까지 돌렸다니까. 너 혹시 뭐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무슨 뉴스에도 안 나올 소리를 하고 있어. 남편이 더 이상 말로는 설득이 안 된다는 듯 외쳤습니다. 못 믿겠으면 직접 와서 확인해봐. 진짜로 우리 밑에 집으로 이사 왔다니까. 그러자 신우이의 말투가 확 바뀌었습니다. 됐고, 이거 스피커폰이라고 했지? 옳게, 이게 사실이야? 네, 형님, 사실이에요. 진짜라고? 신우이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네, 저희도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잠깐만, 내가 지금 당장 갈게. 그리고 그대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신우이가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엄마 아빠가 이 밑에 집으로 이사를 왔다는 거지? 내가 오면서 전화해봤거든?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거봐, 누나 성격 잘 아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라니까? 우와, 이 정도면 진짜 역대급이다. 무슨 사랑과 전쟁 드라마도 아니고 작전하던 아들 며느리 집 밑에 층으로 이사했다는 소리는 진짜 처음 들어보네. 신우이가 숨도 고르지 않은 채 팔을 걷어붙이더니 1층으로 성큼성큼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다급히 따라붙었는데요. 평소 성질 급한 신우이 성격상 일이 커질까 걱정됐거든요. 형님, 동네에 소문날 수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신우이가 발을 멈추며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조용히 하게 생겼어? 우리 부모님이 말로만 듣던 그 시월드를 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 말과 동시에 여러 번 초인종을 눌렀지만 문 너머에서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주먹을 불끈 쥐더니 문을 쾅쾅 두드리며 외쳤어요. 엄마! 집에 있는 거 아니까 문 열어. 문 안 열면 열 때까지 계속 문 두드릴 거야. 내 성격 알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시어머님의 인상을 쓰며 문을 열었습니다. 넌 왜 이렇게 찾아와서 소란을 피워? 엄마, 어떻게 여기로 이사 올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 시어머님이 주변 눈치를 보며 목소리를 낮추려는 듯 말했습니다. 시끄럽게 굴지 말고 들어와서 얘기해. 순간 저를 향한 시어머님의 날선 눈길을 느꼈지만 아무 말 없이 신우이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대면, 숨죽인 긴장감이 현관을 넘어 안방까지 번지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싸늘한 공기가 흐르는 거실, 침묵을 뚫고 조심스럽게 방문이 열리며 시아버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등을 살짝 구부린 채 양손은 허리 뒤로 모으고 계셨고 눈동자는 주변을 맴돌며 우리를 조심스럽게 살폈는데요. 그 순간 신우이의 낯선 목소리가 다시 터졌습니다. 아니, 작전하듯 기습적으로 이사 오는 건 대체 누구 생각인 거야? 시아버님이 잔뜩 주눅이 든 얼굴로 입술을 눌렀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나도 처음에는 반대했어. 근데 네 엄마가 이렇게 하면 진우를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 거기다 며느리 출근하면 우리가 진우 봐줄 수도 있다고 하길래 나는 그냥 진우를 자주 볼 생각에 그런 것뿐이야.
시아버님이 말끝을 흐렸지만 신우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 시부모님이 우리 아래층으로 갑자기 이사 왔다고 생각하면 난 엄청 소름 돋을 것 같아. 진짜 생각하기도 싫어.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때 한쪽에서 팔짱을 낀 시어머님이 나섰는데요. 그 얼굴에는 여전히 태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사하면 다 좋은 거지.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진우가 아들이라 허구한 날 뛰고 구르고 할 텐데 우리가 밑에 있으면 층간소음 걱정도 없고 얼마나 좋아. 시어머님이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 당신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있었는데요. 우리도 나름대로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갑자기 이사하다 보니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이게 다 진우를 위해서 그런 거였다니까. 거기다 때마침 부동산에서 여기가 급하게 전세로 나왔다더라고. 이게 운명이 아니고 뭐겠어. 그 말에 신우이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차마 반박을 못하다가 입을 뗐어요. 엄마 아빠가 밑에 살면 올케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러자 시어머님이 또다시 무심한 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아무 걱정하지 말라니까. 며느리 출근하게 되면 우리가 진우도 봐줄 텐데 우리 같은 시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 말에 신우이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금도 진우 울면 달래지도 못하면서 엄마가 무슨 수로 진우를 돌본다고 그래? 거실 한복판에서 벌어진 말다툼은 마치 창과 방패처럼 팽팽하게 맞선 채 긴장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시어머님이 말투를 살짝 낮추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지야, 사실 따지고 보면 너한테도 좋은 일이야. 신우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시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나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 너 쌍둥이들 키우면서 밑에 사는 집한테 매일같이 필요대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탈모가 생겼다고 했을 정도고 말이야.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당연한 거지 뭐. 그렇잖아도 이번에 이사할 때 우리도 1층으로 옮기려고 집 알아보고 있었어. 근데 그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시어머님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야, 이 멍충아, 잘 생각해봐. 주말에라도 쌍둥이들 데리고 네 동생 집에 와서 놀게 하면 층간소음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 그 말에 신우이의 입꼬리가 묘하게 올라가더니 순식간에 미소가 얼굴 전체로 번졌고 시어머님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때? 기막힌 아이디어지? 그렇네. 아주 기막힌 방법이긴 하네. 그렇지. 우리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니까. 엄마가 그 모든 걸 다 생각하고 한 거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네. 주말마다 여기 와서 지내야겠다. 그래, 그래. 가족끼리 다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애들도 놀게 하고 내가 다 염두해주고 그런 거라니까. 시어머님의 말에 신우이가 어느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요. 쌍둥이 아들을 키우며 밤낮 없이 쌓여가던 피로, 그리고 1층 이사를 고민하던 신우이의 고민을 언급하며 시어머님은 변명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가 당황함을 감추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님과 신우이는 한편이 되어 말이 척척 맞아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사 결정의 현명한 선택처럼 둔갑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말이네. 그치. 그러니까 화부터 내지 말고 일단 내 말부터 들어봤어야지. 아무튼 넌 성질머리부터 고쳐야 해. 그렇게 분위기가 한껏 부드러워지던 순간 신우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더니 쌀쌀맞게 입을 뗐어요. 난 엄마랑 아직 할 말 남아있으니까 올케는 올라가 봐. 아, 네. 살짝 고개를 숙이며 돌아서려던 순간 시어머님과 눈이 마주쳤는데요. 시어머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이 서려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애써 웃음을 참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뭔가 단단히 꼬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눈치를 살피며 물었어요. 누나가 완전 난리쳤지. 누나 성격에 엄마 아버지 다시 이사 갈 때까지 가만 안 있을걸? 난리치긴 누가 난리를 쳐. 형님도 오히려 좋아하시던데. 뭐? 누나가 좋아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쌍둥이들 말이야.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뛰놀게 하면 된다고 지금 오히려 신난 것 같아. 어머님은 쌍둥이들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집에서 뛰어놀게 하라고 하더라니까. 자기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 말에 형님도 넘어간 것 같더라니까. 남편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금방이라도 내려갈 기세였습니다. 누나가 그걸 진짜로 받아들였다고? 내가 당장 내려가서 따질게. 됐어. 이미 형님은 넘어간 것 같아. 지금 내려가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거야. 진짜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대로 소파에 몸을 눕혔는데요. 그 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주 주말부터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더니 시누이 부부와 쌍둥이가 있었기에 저도 모르게 미간을 잔뜩 찌푸렸는데요. 순간 시누이 입에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어요. 올케랑 현준이는 우리 집에 가서 쉬고 있어. 내가 점심에 먹을 음식까지 해놓고 왔으니까 편히 쉬면서 놀고 있어. 네? 형님 집에서요?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 말고 우선 가서 쉬고 있어. 시누이가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기에 더 이상 묻지 못한 채 시누이 집으로 갔더니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된장찌개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시누이가 저녁까지 배달을 시켜줘서 저녁 밥까지 먹고 느긋하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님, 혹시 화장실 청소하셨어요? 진우 보느라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틈틈이 했어. 냉장고에 밑반찬도 좀 만들어놨으니까 밥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올 테니까 오늘처럼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 형님,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물어봐도 될까요? 엄마 성격 알잖아. 좋게 말해서 통할 뿐이 아니라는 거. 이런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 계속 옳게 힘들게 할 텐데 그럼 그 끝에는 뭐가 있겠어? 그냥 파국만 있을 뿐이야.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당분간만 이렇게 지내자. 그날 이후 주말마다 우리는 시누이 집에서 쉬었고 시누이네 가족은 우리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평일에도 시누이가 쌍둥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실컷 뛰어놀게 했는데요. 그로 인해 시부모님의 불만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쌍둥이들 뛰는 소리, 울음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아랫집 시부모님은 매일매일 인내심을 시험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결국 어느 주말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크게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니들 지금 어디니? 형님이 집 좀 비워달라고 해서 저희는 친정에 와 있어요. 니들 집인데 비워달란다고 그냥 비워주면 어떡해. 다음 주부터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해라. 저희도 그러고 싶죠. 근데 어머님도 형님 성격 잘 아시잖아요. 그랬다가는 한바탕 난리가 날걸요? 우리는 형님이 무섭단 말이에요. 제 대답에 시어머님이 깊게 한숨을 내쉬고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처음에는 낯설기만 하던 생활도 어느새 익숙하게 느껴져 가던 어느 날 시누이가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몇 달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이참에 우리 아예 이 집으로 이사할까 해. 네? 여기로 이사를요? 층간소음 걱정 없어서 진짜 살 것 같거든. 곧 이사해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 들어오고 올 큰애는 다른 곳으로 알아보면 어떨까? 이사 비용이랑 복비는 우리가 전부 내줄게. 우리 남편도 요즘 마음 편하다고 아주 좋아하거든. 올케도 밑에 집에 시부모님이 살면 불편하잖아. 형님, 정말 그래도 돼요?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이사할 생각이나 해.
그렇게 우리는 정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누이는 참 치밀했습니다. 시부모님이 큰아버님 생신에 맞춰 지방으로 내려가는 날을 이사 날짜로 잡았거든요. 그 덕분에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마음 편히 회사 근처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뒤늦게 한 시부모님은 그야말로 경기를 일으켰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시누이가 시부모님 위층으로 이사를 하고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결국 시부모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경기도 외곽으로 도망치듯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들어보니 시누이가 쌍둥이들을 수시로 시댁에 맡겼던 모양으로 시누이네가 절대 이사 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바람에 시어머님은 더 이상 우리를 찾지 않고 있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시댁에 방문을 할 정도였지만 시부모님은 쌍둥이들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것인지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었고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 아들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쌍둥이들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가 아팠는지 모른다.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으니까 니들도 자주 찾아오지 마라. 애 우는 소리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힌다니까. 제발 우리 좀 그냥 내버려 둬다오. 극기하는 시어머님이 우리 등을 떠밀다시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집안 행사 때만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지만 그마저도 시부모님이 많이 피곤해하셔서 식사만 하고 돌아올 정도랍니다. 며칠 전에도 시어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함께 외식을 했는데요.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어요. 밥 먹었으니까 니들은 그만 올라가봐. 잠깐 집에 들렀다 갈게요. 아니야, 우리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서 그래. 시부모님이 후다닥 자리를 떠나는 모습에 시누이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거리를 유지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자식이 결혼했으면 몸만 분가시킬 게 아니라 마음에서도 분가시켜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쯤 난장판이 났을걸? 그러다 보면 연을 끊는다 만다 그런 말까지 나왔을 텐데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시누이의 깊은 속내를 들으며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시누이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정말이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 시누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